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늘 가계대출 금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8개월 만에 5%대로 올랐다고 하는데 그 배경이 뭔가요? 예, 지금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요, 가계대출 금리는 3개월 연속 상승을 해서 다시 5%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가장 큰 배경은 은행채와 코픽스 등 지표금리가 오른 영향인데요. 그럼 이 지표금리가 왜 올랐느냐? 이것을 보면 지난달에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해서 5%대에 진입한 영향입니다. 미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니까 투자자들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한 영향으로 한국의 국채 금리, 한국의 은행채 금리 등 시장 금리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전달보다 0.28%포인트 상승을 해서 4.71%가 됐고요. 그다음에 코픽스, 이것은 이제 시중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가중평균한 것이죠. 0.15%포인트 상승을 해가지고 3.97%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행채와 코픽스 등 지표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다 가상금리를 더해서 결정이 되는 가계대출 금리도 역시 상승을 한 것입니다. 이 가계대출 금리 또한 상승을 했고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5달 연속 올랐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오르는데 그런데 가계부채 증가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가계부채가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배경은 여전히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요, 10월 달만 봐도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9월 달에는 전월 대비 2조 4천억 원 증가했는데요. 10월 달에 6조 3천억 원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폭이 더 커진 거죠, 오히려. 금리는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6조 3천억 원 증가한 거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은 역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무려 5조 2천억 원이나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사실 주택 가격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월 달 같은 경우도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전월 대비 0.06% 상승을 해가지고요. 9월 달이랑 상승폭 자체는 동일합니다. 물론 최근에 그 주택 가격의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 지표들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어찌됐든 10월 달까지 주택 가격은 전국 기준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거로 예상을 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다가 여기에 또 더한 것은 정부가 정책자금 대출, 무주택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자금 대출 공급도 또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정책자금 대출만 1조 4천억 원이 또 지난달에 증가하는 이런 것이 결국은 고금리 하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교수님, 또 이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죠. 그 예. 신용한도대출, 이 금리도 6%대에 육박을 했다 이러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좀 우려가 되십니까? 아무래도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쓰고 있는 분들이 많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달에요,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무려 7,600억 원이나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업 공개, 공모주 청약을 하고자 단기 자금 대출이 늘어난 영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추석 연휴, 한글날 연휴 때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때 소비를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활용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 상승하고 지금 이사철이다 보니까 이사 비용이 또 필요해가지고 이것도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7,600억 원 증가한 것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무엇이냐면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5대 은행 신규 취급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다 5% 후반대로 거의 6%대에 육박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급하게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서민이나 특히 뭐 영세 자영업자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이 높아진 이자 상환 부담을 갖다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것이 우려되는 점입니다. 지금 그것과 더해서 또 소비자들의 경제 인식과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이 소비 심리가 넉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 소비 심리가 지금 넉 달 연속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고물가와 고금리 기간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이게 한국은행에서 매달 발표를 하는데요. 이게 넉 달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97.2가 됐는데요. 이번에 11월에 발표한 거에 따르면 97.2가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100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 2003년부터 2022년간 기간 약 20년간의 기간이 장기 평균과 비교해서 소비자 심리가 낙관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00 아래면 소비자 심리가 장기 평균보다 비관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심리 지수 추이를 보면요. 6월, 7월, 8월 3개월간은 100보다 높아서 소비자 심리가 낙관적이었으나 그다음부터는 100 아래로 내려갔죠. 그러면서 점점 하락을 해서 3개월 연속 하락해서 소비자 심리가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수 소비가 위축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소비자 심리 지수를 구성하는 사실 6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 형편 전망, 가계 수입 전망, 소비 지출 전망, 현재 경기 판단, 향후 경기 판단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3가지 항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냐면 소비 지출 전망이 하락을 했고요. 현재 경기 판단도 하락을 했으며 마지막으로 현재 생활 형편도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 고물가, 고금리, 그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 고금리로 인한 이런 것 때문에 소비 지출도 줄이고 그다음에 현재 경기랑 생활 형편도 안 좋다고 인식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음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을 맞아서 이제 각종 온 오프라인에서 할인 행사도 많고 이러잖아요. 예. 이렇게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좀 악화가 되면 어떻습니까? 연말 되면 지갑을 열 거라고 보시나요? 좀 아니면 좀 다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원래 계절적인 요인으로 연말에는 뭐 선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급하기 위해서 소비 지출이 많이 올라가고 이것이 결국은 기업의 매출 증가로 이어져서 주가까지 상승하는 산타랠리라고 하죠. 이런 거를 유발하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소비자 심리 지수 위축된 거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런 효과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선행 지표가 발표가 된 게 있는데요. 통계청에서 27일에 발표한 나우 테스트에 따르면요. 이달 셋째 주에 신용카드 이용 금액 변동률이 0.211이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신용카드 업계 1위인 신한카드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좀 선행 지표로 발표하는 건데요. 2020년 1월 대비 신한카드 매출 증가율이 21.1% 늘어났다는 건데요.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 크냐 보면 지난달이랑 지지난달보다 오히려 부진합니다. 왜냐하면 9월 달 같은 경우는 0.37 그러니까 2020년 1월 대비 신한카드 매출액이 37.4% 올랐고요. 10월 달에는 0.341이니까 34%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번 달에 보면 11월 달까지는 셋째 주까지 기간을 봤을 때 21.1%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이게 왜 더 우려되는 점이냐면 현재 정부가 주도해서 대규모 세일 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첫 주 세일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9월, 10월 달보다 신용카드 매출액이 감소했다라는 것은 사실 소비 심리가 부진해서 내수 소비가 침체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지고 이러면 또 산타랠리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계속 말을 했던 것처럼 여전히 고물가와나 가계 빚 때문에 소비 등 이런 다른 지표가 계속 악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 2%대 경제 성장률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근거는 사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서도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내년 성장률을 2.0%로 내렸습니다. 또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정부에서는 2.4%로 전망하고요. 뭐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이죠. KDI, 뭐 IMF 등은 내년에 2.2%로 전망을 했는데 가장 최근에 발표한 산업연구원 전망치가 이보다도 낮은 2.0%였다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전망치는 하락을 해서 1%대 성장 내년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반도체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역시 느려가지고요.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수출 경기 회복이 지연이 될 가능성이 커졌고요. 그다음에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지금 내수 소비도 얼어붙고 있기 때문에 소비도 부진하고 그다음에 수출도 부진한데 사실 정부가 마땅히 쓸 대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세수 결손 문제 때문에 정부 소비 지출을 끌어올려서 경기를 부양할 수도 없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가계 부채도 높고 이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낮추기도 아직 물가 상승률 하락 속도도 미국보다 느리고요. 이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낮춰서 대응할 수도 없어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는 내년에도 1%대의 성장을 하는 것이 당연히 배제할 수 없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잖아요. 예. 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는 우세한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가는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 건 확실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지어 미 연준 같은 경우도 사실상 금리 인상이 종료됐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계속 얘기를 하지만 가계부채는 여전히 증가세에 있고요. 그다음에 기준금리를 낮추기에는 물가 상승률도 여전히 3.8%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 물가 안정 목표보다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동결은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고요. 관건은 이제 이것을 여전히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아니면 뭐 더 이상 추가 금리 인상이 없을 거라는 기대를 끄기 위해서 한국은행 총재가 당연히 추가 기준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라는 언급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조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언급도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저만 예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도 다 예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준금리 시점은 실제로 한국은행 총재가 아마 이제 조기에 인하는 안 할 것이라고 내일 언급할 것으로 보이지만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저도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 연준은 내년 2, 4분기 5월 정도에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면 한국은 미국보다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하락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그 이후에나 내년 하반기부터나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연준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사실상 끝났다고 시사를 하면서 해외 증시도 좀 오름세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밤사이 해외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신호로 인해서 다우존스 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그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연준에서 대표적인 매파라고 했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워싱턴 DC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현재 통화정책 기조가 미 경제를 둔화시키고 이 물가 안정 목표인 2% 인플레이션으로 되돌리는데 적절하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에 의해서 시장에서는 연준 금리 인상이 종료됐다는 기대가 확산됐을 뿐만 아니라 내년 5월 달부터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 증시가 소폭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 역시 하락을 해서 3.54%가 됐는데요. 이게 지난달만 해도 5%대를 넘어갔었죠. 5%를. 그리고 달러 인덱스 역시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할 것으로 보이니까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와 가치를 나타내는데 0.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달러 환율도 역시 또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상승을 했지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중요한 30일에 미국에서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상승률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것도 역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요.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상승률이 미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되니까 이거를 지켜보겠다라는 그 관망세가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방금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예. 나올 거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미국에서도 사실 앞선 전망치에서는 이 소비가 둔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뭐 우려라든지 지적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에는 온라인 쇼핑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게 시장 전망과는 별개로 이 온라인 쇼핑 매출이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 그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프라인 사실 매출은 줄어들었는데요. 온라인 매출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라고 해서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에 뭐 대규모 세일을 하는데 이 세일로 인해서 일부 소비가 증가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소비 심리가 여전히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미 연준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확산됐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은 종료됐고 앞으로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러다 보니까 여전히 특히 더군다나 여기다 더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까지 하니까요. 소비 심리가 좀 늘어나서 특히 온라인 매출 위주로 증가를 한 것이고 이것이 사실 소매 관련주들도 역시 매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신발을 판매하는 업체인 풋라커 같은 경우도 3%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입니다. 기준금리가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그런 보입니다.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 예. 그래서 소비가 늘어났다고 보시는 예, 거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